네,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한동희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매우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매우 좀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은데요. 먼저 반도체 소부장 애널리스트로서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GST와 이제 PSK 그리고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GST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T라고 한다면 반도체와 친환경에 접목하는 네. 회사로서 제가 쭉 알고 있는데 GST의 성장성이 있다면 네.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치 업황 자체가 반도체 투자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주력 아이템 두 개라고 한다면 스크러버와 칠러인데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해 물질들을 정화시키는 장치라는 점에서 이제 ESG, 이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반도체 공정대에서 몇 개 안 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바라보실 수 있겠고, 칠러 같은 경우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애처 업체들의 이제 스펙이 바뀌면서 칠러도 더 고스펙화되면서 이제 칠러 업체들 간에 다시 한번 경쟁이 붙을 수 있는 과정에서 GST가 앞서고 있는데요. 이 스크러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스크러버 자체가 이제 유해 물질을 정화시킨다라는 관점에서도 친환경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이 칠러 시장의 메인인 이 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LNG 가스를 연소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LNG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이제 플라즈마나 열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스크러버에 대한 개발이나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은 점점 더 이거에 대한 발맞춰 성장을 하면서 이 GST도 그에 걸맞는 지금 제품들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추가적으로 이 친환경 트렌드에서 더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근데 GST가 사실 친환경적 모멘텀은 늘상 갖고 있는데 네. 모의사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가 네. 지지부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악재 아닌 악재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투자는 언제 일어날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소부장 기업들, 특히 GST는 어떤 정도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업황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한정 투자가 증가한다고 좀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투자가 갑자기 증가를 해버리면 후행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수요와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게 돼버리면 업체들은 실적이 좋지만 업황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먹거리인 캐 투자는 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업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긍정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런저런 우려들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과거에 메모리가 드라이브를 걸던 이제 시대에서 이제는 비메모리까지 같이 추가가 되는 상황들이고 점점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단위 투자당 캐펙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거처럼 투자가 한 해에 반짝 올라갔다가 다음에 이제 망가져 버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는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환경 기존의 번타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탄소 베이스로는 친환경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연구개발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플라즈마 웨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히트 촉매라든지 이 탄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스크러버가 개발되고 이제 시장에 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들이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 장비들은 기존 번 웨타입 대비해서 유지 보수 주기가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의 매출액 3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 매출액은 후행적으로 레벨업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기존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러버가 CVD 증착 공정에 좀 주로 쓰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런 스크러버들이 식각 공정까지도 다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스크러버 업체들은 전방 시장에 대한 공정별로의 시장 추가 창출도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가격 하락 우려가 반도체 소부장 업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우려를 끼칠지 입장에서는 어떨지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아무래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선행한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수요를 바라봤을 때는 좀 구조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소재, 부품, 세트단에서의 병목이 같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수요가 있지만 그만큼 물량을 진입시킬 수 없는 이런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언제 이제 이 코로나로 따른 수급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도 반도체가 성장주라는 관점에서도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급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가 지금 상황에서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KPX가 올해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할 것인가가 일단은 선제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인데 올해와 달리 내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상저하고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년 캐펙스가 올해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할 수 있겠지만 내년 2022년 공급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가 내년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증가는 2023년을 바라봐야 한다고 바라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우려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 1분기 말에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가 시장에서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서버 쪽도 DDR5가 페넌트레이션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점도 D램 가격 상승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초기에 DDR5가 진입을 할 때 DDR5들은 높은 가격을 받겠지만 반대급부로 DDR4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초기에 그 DDR5의 비중이 올라가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블렌디드로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1분기에 대한 리스크이긴 한데 이거는 통과 의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가지고 업황이 내년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지금 주가 레벨은 많이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캐펙스 투자가 내년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점을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여겨집니다. 또 연건이 두 번째 토픽이 하나 머티리얼즈였는데 네. 숫자가 좋았네요, 3분기. 네, 하지만 좋았습니다. 4분기에도 이어진다는 전망을 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반도체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자는 하반기에 좀 소강 상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3분기 때부터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은 다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에 연동되는 구조를 가진 업체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들은 당연한데 이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또 다른 포인트들은 거래선이 다변화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 관점에서도 이제 SiC 그 실리콘 카바이드 신규 진입 초기에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3분기 때부터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BEP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거래선 다변화 효과와 그리고 SiC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기여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당장 4분기에 반도체 투자가 좀 쉬겠지만 그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선 확대와 SiC의 이익 기여도가 그것을 상회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에 대한 트렌드와 달리 실적들은 계단식으로 좋아지는 사이클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탑픽 한 종목으로 PSK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PSK 하면은 글로벌 또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죠? 네, 4분기도 긍정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머티리얼즈와 같은 컨셉이긴 한데요. 일단 하반기에 투자가 좀 없다라는 점에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M16 라인 투자를 좀 앞당겨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 그것들이 매출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진입했던 북미 파운드리 업체양 매출 역시도 4분기에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의 하반기에 좋지 않은 실적을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 1분기 거쳐서 이제 내년 낸드 투자에서의 추가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베베러치 역시도 시장의 진입이 성공적으로 진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호실적을 구경하면서 내년성 추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신규 장비의 진입까지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올해의 어닝, 내년의 어닝 대비해서 지금 주가 레벨은 너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탑픽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한동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